안녕하세요, 식약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많이 사용하시지만 약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단순한 반창고, 밴드처럼 생각하는 이 약물, 바로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약은 먹거나 주사로 맞거나 100번 양보해서 바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상하게도 이 파스는 약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도 익숙한 파스, 정말 이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스의 탄생에서부터 올바른 사용법까지 오늘의 약제시 파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워낙 파스라고 하면 일본이 유명하다 보니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것 같지만, 사실 이 파스의 기원은 독일입니다. 이 면포에 연고 타입의 약이 발라진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독일어로 연고를 뜻하는 말 파스타에서 유래되어 일본의 파스타라는 상품명이 굳어지면서 파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파스라고 하면 이 붙이는 파스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실 이 먹는 경구 약제 말고요.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흡수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제는 다 파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파스, 에어파스처럼 말이에요. 자, 이 붙이는 파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6.25 전쟁 직후인 1959년 처음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 50년대 말에는 전쟁 후유증과 더불어서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제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산 파스가 없어서 일본에서 밀수된 파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밀수품이다 보니 가격이 비쌌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을 위해 값싸고 질 좋은 국산 파스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첫 파스가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파스는 여기저기 쓰시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신 간편하고 저렴하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많이 쓰이죠. 하지만 이 파스도 엄연히 약이라는 사실. 파스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 의약품 2종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약품이기에 당연히 잘못된 방법으로 쓰이거나 너무 파스에만 의존하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파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참고로 요즘에 이 약국에 지하철에서 판다면서 홍삼 파스, 인삼 파스 구해달라고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해당 제품들은 파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제품의 겉면을 보면요, 이 제품은 의약 파스가 아닌 건강용 패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요. 그럼 파스에는 어떤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파스의 종류를 구분할 때 크게 성분에 따라서 반대 자극제 성분과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소염 진통제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반대 자극제의 대표적인 성분은요, 멘톨, 캄파, 살리실산 메틸, 논일산 바닐 아미드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성분들은 피부에 차갑거나 시원한 느낌, 뜨겁거나 따가운 느낌과 같이 이렇게 경미한 자극을 줘서 근육통과 같은 심부의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시를 들어서 하는 설명이 다소 좀 과격하지만, 우리가 배가 너무 아픈데 누가 와서 뺨을 탁 때리면 순간 이 배 아픈 걸 잊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초기에 개발된 파스들은 대부분 이런 반대 자극제 성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원하거나 후끈한 느낌이 들면서 파스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죠. 자, 그러다가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토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를 직접 사용한 파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파스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근육통, 골관절염에 있어서 이 치료 보조제의 개념에서 치료제의 개념으로 파스의 위상도 높아지게 됐죠. 자, 이후에 케토프로펜, 록소프로펜, 플로르비프로펜, 디클로페나, 또 우리가 먹는 약으로도 익숙한 소염 진통제 성분이죠, 이부브로펜까지 이렇게 다양한 엔세이드 성분을 직접 사용한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특정 파스가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또 이 파스는 단순히 성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제형에 따라서도 특징이 다릅니다. 이 파스 이름 끝에 보시면 카타플라스마 혹은 플라스타라고 적힌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플라스타는 첩부제, 파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주성분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넓은 천에 펴바르고 이 유기용매를 휘발시킨 후에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재단해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주로 이 엔세이드 성분들은요, 물보다는 유기용매에 잘 녹고 또 이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착제 성분이나 피부 침투를 돕는 엔핸서와 같은 부형제를 함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타플라스마 제형에 비해서 접착력이 좋고 일반적으로 피부 투과율도 큰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로 딱 붙는 간편한 파스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 플라스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플라스타 제형에 자극감이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한편 카타플라스마제는요, 이 스포제, 파프제라고도 불리는 제형인데요. 이 주성분을 물에 녹여서 글리세린이나 점착 성분을 포함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접착력이 낮기 때문에 이 위에 한 번 더 밀착포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했는데요. 이 두 번 붙이는 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밀착포와 약물층이 붙어있는 일체형 제품이 많죠. 자, 이렇게 피부 투과율과 접착력은 좀 낮지만 카타플라스마 제품은 기본 베이스가 물이기 때문에 이 수분 함량이 높아서 찐파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 플라스타에 비해 피부 자극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개인의 피부 상태와 통증 부위, 통증 정도, 그리고 취향 등의 차이에 따라 가장 좋은 파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파스를 고를 때에도 약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잘 맞는 파스 추천받아 보세요. 자, 파스는 사실 경구 소염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장장애,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심장 관련 부작용 등의 전신 부작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요.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경구 소염진통제보다 우선 권장되기도 하는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파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특히 엔세이드 성분을 포함한 파스들은 특정 연령 미만은 사용할 수 없도록 연령 금기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케토프로펜, 디클로페낭 나트륨 성분은 15세 미만, 그리고 인도메타신, 피록시캄 성분은 14세 미만 사용 금기 문구가 있고요. 또 임신 3기 이상의 임산부와 수유부에서도 금기 사항이죠. 또 이 엔세이드를 포함한 파스 제품은요, 천식을 앓았던 분 혹은 현재 앓고 있는 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별히 과거 이력이 없더라도요, 이 파스를 붙였더니 두드러기, 숨을 쌕쌕거린다거나 호흡 곤란 등의 이 천식 발작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제거하고 약국이나 병원 등에 알려야겠죠. 자, 그리고 이 케토프로펜 성분 파스는요, 광과민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광과민성 반응이란 파스를 붙이는 자리가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이 해당 파스를 사용하는 중, 그리고 안전하게는 사용 후 2주 동안까지도 이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부착 부위를 가려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많이 잘못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기, 전기장판에 누워서 우리 흔히 말하는 기지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약물이 한꺼번에 확 방출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실제로 2007년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반대 자극제가 함유된 파스를 넓은 부위에 바르고 격렬한 운동을 한 17세 육상 선수가 사망한 예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만 계속 파스를 붙이거나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있는 자리에 파스를 붙이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약물이 잘 전달되기 힘들 수도 있고 이 파스를 제거할 때 털이 다 뽑혀서 피부에 과한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비교적 동양인에 비해 털이 많은 서양에서는 붙이는 형태의 파스 제형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스는 붙일 때도 중요하지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파스 부작용 중 가장 많은 보고가 있는 것도 바로 이 파스 제거 시 나는 굵고 짧게 아프겠어 하면서 한 번에 빠르게 잡아 떼버려서 이 피부 표피가 파스와 함께 탈락되는 이 약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스를 제거할 때는요, 피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손으로 파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파스 가까이의 피부를 눌러주면서 천천히, 그래도 잘 안 된다면 1, 2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린 후에 떼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스에 대해서 알아본 오늘의 약국 소식이 즐거워지는 시간. 자, 우리가 가볍게 쓰는 제품이지만 생각보다 제형도 성분도 다양하고 또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죠. 자, 이 파스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약재지만요. 파스를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 통증에 차도가 없거나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통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통증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아플 때 파스가 유용한 것은 맞지만 파스에만 의존해서 병을 키우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